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7일에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내용은 본래 당초에 예견됐던 그대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는 그쪽 사람들은 아주 영전을 하고, 윤석열 총장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리가 됐답니다. 전부 지방으로 완전히 다 흩었다네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정진웅 검사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동훈 검사장 그 휴대전화 압수수색 하겠다고 가가지고 한 검사장이 이제 이 휴대폰을 열려고 하는 순간에 덮쳐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뺐었는데 그때 물리력을 행사한 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당했다면서 병원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사진 찍는 그런 장면을 공개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피의자로 이제 신분이 전환됐대요. 왜? 폭력 행사한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인사해서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갔답니다. 승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영림 검사라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에 공보관을 했는데 이 사람은 검찰 내부망인 이 프로스 여기다가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그 방식에 붕괴한다. 또 그 방식에 기생하려는 몇몇 인사들, 그 사람들이 검사라는 사실에 한없이 부끄럽다. 그 사람들이 검사라는 사실이. 이런 이제 글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보였던 검사죠. 그런데 대전 고검 검사로 보내졌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진 거죠. 대신에 그 대구지검의 진혜원 부부장 검사, 이 사람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부인에 대한 찬양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람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죠.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야유하고 조롱하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이 사람은 대구지검에서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로 올라왔습니다. 중앙으로 올라온 셈이죠. 이렇습니다, 인사가. 그런데요, 추 장관 자기 뜻대로 인사는 다 이제 마친 셈입니다. 왜? 윤석열 총장을 따르던 사람들은 중간 간부들까지 완전히 정리가 다 돼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따르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서울중앙의 그 요직을 다 차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크게 자기들이 굉장히 좋아질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자기들은 완전히 갑옷을 입은 겁니까? 몸에 철갑을 둘렀어요. 이제는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 우리를 끝도 없어. 그거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의 그 주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군 이렇게 하려고요. 공수처만 생기면 다 해결될 일인데 미리부터 검찰을 저렇게 만듭니까? 그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추 장관 앞으로 얼마나 더 장관직에 있을 겁니까? 문 대통령인들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을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사람이야 이렇게 편하게 말이죠 챙겼다. 그리고 저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래 이렇게 편하게 밀쳤다.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인식을 다 갖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 장관이 나가고 나서 또 문 대통령이 나가고 나서 그럼 그 검사들도 다 따라서 나갑니까? 옷 벗고?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번 정권뿐 아니라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에도 계속 검찰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의 그 이미지를 씌워줬다. 이건 그 사람들한테 불행이죠. 왜 그냥 당당히 검사로서 자기 역할에 또 자기 본분에 충실히 해야 될 사람한테 네 편, 내 편 갈라버립니까? 책임도 못 질 일 아닙니까?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못 집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미복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의혹 사건, 그것과 관련해서요. 보니까 그게 이제 동부지검에서 맡아 있다는데 그 사건을 수사가 진척이 안 된답니다. 참고인도 부르는 법도 없고 그냥 계속 미뤄가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가 27일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 6월 25일 저녁에 그 당직을 썼던 그 사병, 그 사람이 증언하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추 장관의 아들이
복귀를 23일 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25일 날 저녁이 됐는데 그 미복귀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당직 사병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뭐 당당하게 전화를 받더랍니다. 집에 있다고. 올 수 있냐 그러니까 알았다 이래놓고는 택시 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이래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대위한 사람이 왔더랍니다. 와가지고 그건 내가 휴가 처리를 했으니까 당직 보고서에다 그거 올리지 마라. 그냥 미복귀라고 올리지 말고 그냥 휴가라고 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가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게 된 거죠. 지난달 27일이었죠. 그 미래통합당의 윤한홍 의원이 고기영 법무차관을 보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면서 동부지검장으로 있다가 바로 법무차관으로 간 것은 추 장관 아들 그 문제, 미복귀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적당히 잘 그걸 다루고 있다. 뭐 그래서 칭찬받고 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자기한테 질문한 것도 아닌데, 추 장관 옆에 앉아 있다가 소설 쓰시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소설 쓰시네. 소설 쓰시네 이거는 참 엉터리 이야기하고 있네 이 말인 모양이죠.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건데, 아니면 황당한 이야기 한다 이 말인데, 이러니까 소설가 협회에서 또 아주 화가 나가지고 항의했죠.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고요. 이런 식입니다. 말하는 게 장관으로서 품격을 갖춘 게 아니고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고 하는 데는 특별한 그런 재주를 가진 것처럼 스스로가 과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25일에 또 법사위 열렸을 때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이 그때 그 말한 거 사과할 생각 없느냐. 그러니까 유감이라도 표명할 의향이 있느냐 이랬더니 또 안 한대요. 왜? 내가 볼 때는 그랬다는 거죠. 소설 쓰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주회 의원이 역시 미래통합당의 전주회 의원이 그러면 수사를 하라고 말이에요. 수사를 하라고 했더니 아니 법무장관이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사 지휘를 하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야 또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럼 수사 지휘를 해야죠 그러면.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또 한동훈 검사장 뭐 둘이가 검은 유착했다면서요. 그랬다고 해서 기어이 수사지휘권 발동했죠.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 수사에서는 아예 빠져. 이런 식 지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해괴한 지휘였죠. 검찰총장을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그런 지휘를 한 겁니다. 그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보니까 검은 유착이라고 밝혀내지는 못했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런 사건에까지 수사지휘권 발동하면서 이거는 장관이 외압을 군 부대에 대해서 그것도 미군 부대에 대해서 어떤 외압을 가했을 수 있다. 이게 의혹되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의심받고 있는 사건이면 이건 더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국가 이미지가 걸린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의 처신에 대한 문제가 걸린 사건이에요. 수사지휘권 발동해야지. 특히 자기가 아니라고 빡빡 우게 되잖아요. 우게 될수록 그러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엄정히 수사하라고 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검찰도 가만히 있죠. 왜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이 자꾸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 운다 말이야 화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오죽하면 그 같은 당의 소병철 의원 저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장관이 자꾸 그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검찰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의까지 주고 했습니다. 추 장관 말이죠. 참 아무리 그렇지만 아무리 옛사람들 말은 들을 거 없다 하더라도 들어보세요. 무불경 신기독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계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남을 대할 때 불경스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존중하라는 거고요. 혼자 있을 때 더 조신하고 조신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게 하고 그렇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천지, 지지, 자지, 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중국 후한시대 양진의 고사입니다. 양진이라는 사람은요 학식이 아주 높고 또 인격도 마찬가지로 높고 이래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동네 군 태수로 부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창읍이라는 데서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거기는 물론 동네군 소속이었는데 거기 창읍의 현령이 밤에 뵙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봤더니 왕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왕밀은 누구냐? 이 양진이 자신이 옛날에 형주 자살을 했을 때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아주 그 사람의 학식도 평가하고 또 그 사람의 인격도 평가하고 이래서
벼슬 길도 열어주고 아주 아꼈던 사람인데 이제 창업 현령이 돼서 왔거든요. 그래서 반가워서 맞이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이 왕밀이 소매 속에서 금덩어리를 꺼내서 바치는 겁니다. 그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주 앞으로 퇴소하시면서 쓰실 일이 많을 텐데 이걸 가지고 요긴하게 쓰시라고 주거든. 아니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거 남들이 알면 이게 무슨 이런 그 망신이 있겠는가? 당장 거두라고 했더니 아이 이 밤에 말이지 태수님하고 저하고 둘이밖에 없는데 누가 안다고 그러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거든. 그래서 그때 양진이 한 말이 그겁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자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왜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타일러 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부끄러운 마음에 그걸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고위공직자가 그렇습니다. 유리관 안에 있는 사람에는 마찬가지죠. 옛날에 그 뭐 고위공직자로 있다가 부패 혐의로 해가지고 형을 선고받고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는 그때는 혼자 모르게 남 모르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고위공직자의 처신은 그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자신이 만약에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을 얻게 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바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조홍천 의원이 그때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비판했던 것도 그겁니다. 인사권자는 어떻게 됐냐 이거지. 세상이 추미애 장관만 살아남아라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살아야죠. 추미애 장관만 잘 되는 뭐 아주 박수받는 아주 남들 위에 우뚝 서는 그런 세상이 되라는 거 아니죠.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권세든 영원히 가는 건 없습니다. 이 점 꼭 좀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